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도구죠? 클로드봇. 근데 지금 이게 엄청난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개발자시거나 AI 에이전트를 쓰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한 소스에서는 이 상황을 바이브 코딩계의 피해 결혼식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감이 확 오지 않으세요? 그만큼 지금 클로드봇 생태계가 완전히 대혼란에 빠졌다는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진짜 중요한 API 키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맞아요. 수백 개도 아니에요. 잠재적으로 해킹되거나 노출된 클로우드봇 인스턴스가 무려 수천 개에 달합니다. 이게 문제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첫 번째 위협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큰 위협일 텐데요. 바로 열려있는 현관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들이 이건 비공개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클로드봇이 사실은 인터넷에 있는 누구든지 그냥 찾아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정말 황당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쇼단 같은 서비스 때문인데요. 이런 서비스는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그냥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스캔해서 목록으로 쫙 만들어요. 그럼 해커가 할 일은 뭘까요? 그냥 클로드봇 제어판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텍스트 한 줄, 그거 하나 딱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개의 열린 문 목록이 화면에 주르륵 떠버리는 거죠. 이게 뭐 숨겨진 취약점을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 검색하듯이 공개된 정보를 찾는 거랑 똑같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문제의 진짜 핵심에는 리버스 프록시, 그중에서도 엔지닉스라는 아주 대중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원래 이 리버스 프록시는요, 외부 인터넷 요청을 내부 서버로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말하자면 똑똑한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허가된 사람만 딱 들여보내는 거죠. 근데 클로드봇이랑 특정 방식으로 잘못 설정을 해놓으면 이 문지기가 갑자기 아무나 붙잡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보시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처럼 정상적인 설정에서는 기기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 말 그대로 문이 굳게 잠긴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엔징스 취약점이 터지면 공격자는 사용자의 모든 메시지, 설정 파일, 그리고 제일 끔찍한 거 모든 API 키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그냥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열린 현관문으로 쓱 들어와서 집안의 모든 서랍을 다 뒤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문제만 계속 이야기할 순 없죠. 이제부턴 해결책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치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의 디지털 문을 확실하게 잠글 시간입니다. 자, 이 5단계는 여러분 서버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기본 포트. 이거는 우리 집은 여기에요 하고 광고판 세워놓는 거랑 똑같아요. 제발 무작위 번호로 바꿔서 눈에 띄지 않게 하세요. 둘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제어판의 비밀번호 반드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최신 버전으로 수동 업데이트해서 엔징X 취약점부터 막으세요. 넷째, 혹시 업데이트가 좀 어렵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프록시를 직접 구성해서 외부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고민하지 말고 즉시 모든 API 키를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 키는 버리고 새 키를 발급받는 거죠. 이걸 키 회전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최고 수준의 보안을 원하신다? 그러면 테일스케일 같은 VPN을 쓰세요. 여러분의 클로드봇 인스턴스를 아예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게 완전히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안에 가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이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더 교활하고 더 은밀한 두 번째 위협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사용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설치하는 도구들 안에 숨어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방식의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요, 클로드봇의 기능을 확장하려고 쓰는 서드파티 스킬에서 시작됩니다. 몰터허브 같은 커뮤니티 저장소가 있잖아요. 유용한 스킬들을 서로 공유하는 좋은 곳인데 동시에 이게 악성 코드가 퍼지는 유통 경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화이트 해커가 이 위험성을 똑똑히 보여줬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몰래 숨긴 스킬을 저장소에 올려요. 그리고 봇을 막 돌려서 다운로드 수를 수천 개로 뻥튀기 합니다. 인기 스킬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용자는 이거 인기 많네? 하고 믿고 설치하겠죠. 바로 그 순간 사용자의 모든 API 키와 비밀 정보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공격자의 서버로 싹 전송되는 겁니다. 진짜 교활하고 무서운 시나리오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공급망 공격으로부터는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시 해결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서드파티 코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모범 사례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서드파티 스킬을 설치할 땐 이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다운로드 수 같은 지표는 절대 믿지 마세요. 보트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커뮤니티에서 좀 이름 있고 평판 좋은 개발자들이 실제로 이 도구를 쓰는지 한번 교차 확인을 해보세요. 셋째,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요. 코드를 직접 열어보는 겁니다. 만약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다른 AI한테 시켜서라도 이 코드에 악성 기능이 숨어 있는지 분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자의 평판을 보세요.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는지, 기터브 활동은 꾸준한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개발자라면 초창기 npm 생태계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의 클로드봇 스킬 저장소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았다. 내가 다운로드하는 모든 패키지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 클로드봇 사태는요, 단순히 하나의 도구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건 AI 개발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AI 에이전트한테 더 많은 자율성, 더 많은 데이터 접근 권한을 주면 줄수록 보안이 뚫렸을 때의 위험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로 인해 생겨날 새로운 차원의 위험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